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 EBS 수능 특강의 문학과 독서와 문법을 압축해서 수업을 해줬는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6월 7일 모의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의 수능 전에 되도록이면 EBS 수능 특강 교재를 모두 다 풀고 모의 수능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수능이 끝나면 기말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특히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정리해 주지 않은 작품들이 좀 있고 글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나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려운 작품들을 또는 글들을 뽑아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못했던 작품이나 또는 독서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문학 교재에 있는 고전 산문 작품을 하나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홍길동전입니다. 이 홍길동전은 대체로 보면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홍길동전은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작품을 뭐 수능에서 출제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이 작품의 상황을, 주어진 지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홍길동전은 한글 소설입니다. 이 한글 소설하고 한문 소설은 좀 약간 다릅니다. 한문 소설은 결국 현대의 말로 번역을 해서 지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글 소설은 원문에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 어휘 때문에 학생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이 한글 소설의 중요한 어휘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고요. 이게 영소설이니까 당연히 뭐로 돼 있어요? 영웅의 1대2 구조로 돼 있죠. 이 영웅의 1대2 구조가 고귀한 혈통이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의 시기를 통해서 시련을 겪죠. 그리고 결국 이제 버림을 받거나 또는 새로운 양육자를 만나서 키워지다가 시련을 겪고 다시 승리한, 이게 이제 영웅의 1대2 구조고 신화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홍길동전도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웅의 1대2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서차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홍길동전의 주제입니다. 적서차별은 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적자라고 인정하고 첩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적자와 서자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로 태어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하지도 못했고 또 벼슬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전은 바로 이 적서 차별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아류작 중에서 이 전우치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EBS 교재도 실린 적이 있고요.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우치전이 홍길동전에 영향을 받은 작품인데 이 전우치가 여러분들 결국 이제 사회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결국 이제 구름을 타고 임금한테 내가 옥황상제 신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옥황상제가 궁전을 하나 짓고 싶은데 금이 필요하다. 금을 다 모아서 어느 날 내가 가지러 올 테니까 모아라. 그래서 결국 임금들과 신하들이 의논해서 금을 다, 나라에 있는 금을 모아요. 그래서 결국 전우치가 그 금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쌀을 사가지고 조선에 돌아와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서도 결국 빈민구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우치전에도 빈민구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한 지문이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이제 책에 많이 실려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하고 전우치전은 함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지문을 분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차시에 팔도에서 다 길동이를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의 백성이 망지소지하여서 능히 알 리가 없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시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런 뜻이고, 이때 팔도에서, 조선 팔도에서. 근데 결국 이제 홍길동전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조선 팔도에서 길동이를 잡아 올리니, 됐죠? 조정의 장한 백성들이 소조하더라. 망지소지란 말은 당황하다. 됐죠? 갈팡질팡하다 이 뜻입니다. 갈팡질팡하여 능히 진짜 길동이를 알 수 없더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뜻이야. 근데 결국 이제 길동이를 잡아왔는데
아니 팔도에서 길동이를 잡았는데 아니 길동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고 이건 또 뭐야? 됐죠? 그리고 백성들도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별할 수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상은 누구겠어요? 임금입니다. 자, 임금이 놀라시어 만족 신하들을 모시고 친고 스스로 친히 신문을 하실 때 8명의 길동이가 등장했다. 이게 이제 사건이죠. 길동이를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한 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어라? 이게 뭐예요? 이거야. 이것만 봐도 홍길동전엔 무슨적 요소가 있다? 전기적 요소가 있다. 무슨적 장면이 있다? 비현실적 장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잡아 올리니까 저희끼리 길동이들끼리 8명의 길동이가 서로 다투어 이르되 내가 진짜 길동이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8명의 길동이가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하지 못할래라. 임금이 이상히 여겨서 즉시 홍모를 명초했다. 명초란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불러 이런 뜻이야. 명초. 홍모는 누구겠어요? 길동이의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둡니다.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 파악을 통해서 소설 전체에서 흐르는 갈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중심 사건을 찾는 게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말하기를 지자 막여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소설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다는 단어들은 주석으로 달아줍니다. 근데 주석으로 달아주지 않은 단어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는 어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달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어휘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자 막 여부라. 이건 누가 알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뒤의 뜻을 알려주죠. 아버지가 자식의 사람됨을 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자식을 가장 잘한다. 그러니까 8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라. 8명의 길동이 중에서 네 아들 찾아. 황공은 누구겠어요? 길동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황공이 황송하여 돈수 청제하고 손을 모으고 죄를 청하여 말하기를 신의 천생길동. 천생이라는 건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길동이가 첩의 자식. 알았죠? 천생길동은 좌편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 길동이에게 꾸짖어 말합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동이를 꾸짖어서 말합니다. 8명의 길동이를 야, 내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네 아버지가 있다.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말라. 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계시는데도 나라에 난을 만들었으니까 됐죠?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충을 어긴 거고 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곤란하게 했으니까 효를 어긴 거죠. 맞죠? 너는 지금 충효를 어겼다. 나중에 죽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됐죠? 너 죽어도 후회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하고 피를 토하고 기절. 아버지 기절. 임금이 대경하에서 약원을 내었어요. 약원은 뭐냐면 의원입니다. 의원으로 구하라 하시되 차도가 없는지라 8 길동이가 이 경상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낭중 주머니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낭중 주머니로부터 환약을 꺼내서 아버지의 입에 들이니까 홍공이 반양 후에 반양 후 한참 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 한참 후. 됐죠? 한참 후 정신을 차리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상황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이게 결국 국가에서 결국 길동이를 잡아왔는데 아니 이거 뭐야 8명이나 잡아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임금이 결국 아버지 시켜서 야 너 진짜 길동이 찾아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길동이한테 꾸짖고 나서 기절. 그럼 결국 8명의 길동이가 환양을 먹여서 아버지를 깨어나게 했다. 뭐 이 정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일단 길동이가 8이 등장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길동이 상계주왈 됐죠? 임금한테 말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자, 신의 아버지가 국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어찌 감히 불축한 행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신은 본디 천비의 소생입니다. 천생입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게 한입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사회 제도를 비판한 겁니다. 적서차별을 비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첩의 자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적서차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버리고 도둑의 무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추워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들이 주민 고택한 걸, 백성들을 괴롭혀서 뺏은 재물을 탈취하였사오나 이제 10년을 지나면 조선을 떠나 가올 곳이 있사오니 됐죠? 복걸! 엎드려 바라올 건데 성상은 근심하지 마시고 신을 잡는다는 공문서를 거두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 잡지 마세요. 됐죠? 그럼 이 길동이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일단 적서차별을 비판했어요. 됐죠? 그리고 길동이는 난 나쁜 짓 한 적 없다. 또 나는 좀 있으면 조선을 떠난다. 나 잡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상황 이해되죠? 나 잡지 마라. 상황 이해되죠? 하고 말을 마치면서 여덟 길동이가 일시에 넘어지고 자시 본즉 자세히 본즉 됐죠? 바로 초인이 되었다. 됐죠? 결국 지푸라기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허수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명의 길동이가 다 허수아비로 변했다. 이거 무슨 적 요소입니까? 전기적 요소입니다. 임금이 더욱 놀라시어서 진짜 길동이 잡기를 다시 한번 행관하여서 팔도에 내리더라. 임금은 더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팔도에 야! 길동이 다시 잡아와! 이런 거예요. 차설. 이 차설은 뭐 할 때 쓰죠? 화제가 전환하거나 또는 장면이 바뀔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차설하고 화설, 각설 이런 말을 쓰죠. 차설. 길동이 초인을 없이 하고 됐죠? 초인을 없이 하고 아까 변했던 이 초인들 있죠? 초인을 없이 하고 두루 다니더니 사대문에 방을 붙였어요. 이제 길동이가.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거야. 8명의 길동이가 왔고 8명의 길동이가 결국은 임금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적서차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 죄 지은 거 없다. 좀 있으면 조선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나 잡지 마세요. 그랬더니 임금이 열받아서 다시 잡아오라고 명해. 알았죠? 이때 길동이가 방을 붙입니다. 상황 이해되죠? 그럼 이 소설을 쭉 읽고 나면 길동과 조선이란 사회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길동이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의 주제는 적서차별의 비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방을 붙였는데 방이 뭡니까?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하오니 병접판서 교지를 내리시면 잡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병접판서를 내리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서자는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길동이는 자기한테 벼슬을 달라는 겁니다. 한풀이 하는 겁니다. 한풀이. 내가 서자지만 나 그래도 벼슬을 했다. 됐죠? 그래서 병조판서는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병조판서를 교지를 내리시면 내가 잡혀주겠습니다. 나한테 벼슬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여건을 상이 그 방문을 보시고 조신들을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하니까 제신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더래. 이제 도적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판서를 제수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뭐라고? 반대. 오케이? 됐어요. 반대한 거야. 됐어요. 상이 옳다고 여기시고 경산감사를 찾았어요. 이 경산감사가 누구겠어요? 길동이의 형입니다. 그래서 경산감사한테 야 빨리 길동이 잡아라고 재촉하니까 일대 경산감사가 엄한 교지를 보고 임금의 엄한 명령을 보고 황공속률하여 알았죠? 두려워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소제 제가 길동이가 이제 자기를 형 앞에서 낮춘 거죠. 제가 지금 정작 길동이오니 형께서는 염려 마시고 나를 잡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박하여 경사 서울로 보내세요. 감사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소 유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야 이 무거운 아이야 이 터무니없는 놈아. 너도 나의 동기건을 형제 아니냐. 부영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일국 나라를 소동케 하니 어찌 애달치 않겠느냐. 내 이제 정작 몸이 와서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까
도리어 기특하다, 고맙다. 급히 길동이의 좌편다리를 보니까 붉은 점이 있어요. 됐죠? 즉시 사지를 각별히 결박하고 이제 길동이의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함거 아주 두꺼운 이제 함에다가 집어넣고 됐죠? 건장한 장교 수십을 가리어서 철통같이 싸고 풍같이 돌아가되 길동이 안색은 조금 더 변한 지 없다. 길동은 아주 의연한 겁니다. 여유로운 겁니다. 잡혀가는데도 여러 날 만에 어디에 도착했다? 길동이가 경성에 도착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거죠. 관문에 이르러서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하고 철사기 끊어지고 철사줄 끊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함거가 깨집니다. 마치 매아미가 허물을 벗듯이 공중으로 오르면서 표현이 운무에 묻혀서 됐죠? 구름과 안개에 묻혀 가니까 장교와 제군들이 어이없어서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넋을 이를 따름이라 할 수 없이 이 연유로 상달하운데 상이 들으시고 임금한테 이제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때 임금이 들으시고 야 이거 참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길동이를 잡았어 형이. 데리고 왔어. 근데 결국 뭐 했겠어요 결국. 결박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아주 두터운 함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결국 결박도 끊고 구름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대로 전하니까 야 이거 천고에 이런 일 없다. 됐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됐어요. 여기도 무슨 요소가 있어요? 전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비현실적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크게 근심하니까 제신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길동이 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임금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이때를 타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올 때 이때를 타서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 한 명이. 됐죠? 일단 병조판서 줘라. 그리고 감사 인사하러 올 때 그때 잡자. 됐지? 상이 옳게 여기서 즉시 홍길동이로 병조판서를 제소합니다. 그래서 사문에 방을 붙이나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무간대와 서띠를 띠고 높은 초원을 번거롭게 아주 높이 타고 초원은 가마입니다. 가마를 타고 결국 큰 길에 배로상에 완연히 들어서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병조판서가 됐죠. 홍판서가 임금한테 감사 인사하러 온다. 이렇게. 그럼 이제 홍판사가 된 거죠. 병조판서를 이제 받은 거죠. 임금한테. 그럼 변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길동이는 이제 한풀이 한 거죠. 그래서 병조 하속이 맞아서 호위하고 걸레에 들어갈 때 백관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죽여라. 됐죠? 쉽게 말하면 도부수라는 건 뭐야? 도끼 잘 쓰는 놈이죠. 칼 잘 쓰는 놈을 데려다가 알았죠? 매복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죽여라. 약속을 청하였더니 길동이 걸레에 들어가서 숙배하고 주왈. 됐죠?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소인의 죄악이 무거웠거늘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었다. 무슨 판사 된 거? 병조판서 된 게 바로 이거다. 알았죠? 전하를 영원히 이별하오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만수무강하세요. 길동이는 이제 한풀이 다 한 거예요. 길동이 뭐 했다고? 한풀이 다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병조판서 받았으니까 한풀이 했죠. 됐죠? 그리고 이제 임금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임금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말을 마치면서 몸을 공중에 솟구치어 구름에 쌓여서 가니까 가는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중에 상이 보시고 도리어 자탄하여 말하기를 길동이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의 희한한 일이다. 제가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더니 다시는 작패할 길 없을 것이다. 비록 수상하나 일단 장부에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좋기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팔도에 사문을 내려서 야 이제 길동이 잡지 마. 오케이? 그럼 갈등이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해소됐지요. 됐죠? 이 장면입니다. 됐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8명의 길동이 등장. 그래서 임금은
길동이를 아버지를 불러서 홍공을 불러서 야, 이 8명의 길동이 중에서 진짜 길동이 찾아. 그래서 홍공이 결국 길동이를 꾸짖고 기절, 길동이가 다시 깨어나게 하죠. 그리고 이제 8명의 길동이가 임금한테 나 분명히 한이 있습니다. 적서차별의 한이 있다.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됐죠?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나는 조선을 떠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길동이는 사라지죠. 그럼 결국 임금은 더 열받죠? 그럼 갈등은 고조되는 겁니다. 그럼 8명의 길동이가 등장한 건 뭐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죠?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형한테 야! 너 잡아와. 됐죠? 그래서 길동이 결국 잡히지요. 하지만 나중에 웅무 속으로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길동이가 원하는 건 병조판서죠. 그래서 결국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병조판서를 줍니다. 벼슬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풀이? 한풀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 고조되다가 결국 병조판사를 제수하고 길동이가 임금한테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죠. 됐죠? 이때 이제 임금은 그래, 더 이상 길동이 잡지 말자 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길동은 여기를 떠나서 결국은 율도국에 가서 율도국의 왕이 되고 거기에서 이상국을 건설한다가 홍길동전이죠. 원래 중학교 교과서의 홍길동전은 이제 적서차별 때문에 집을 가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길동이가 율도국에 가서 율도국의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투에서 이겨서 결국 율도국의 왕이 지배자가 되는 그 장면이 모의고사라든지 문학교과서에 가끔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길동의 형은 길동이 스스로 잡힌 것을 기특하게 여겼다. 있었죠? 길동은 병조판사가 바뀌면서 병조판사가 바뀌면서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잘못됐죠. 그래서 판서를 제수받고 싶은 건 자기의 뭐를 풀기 위해서요? 한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길동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은 신하의 계략에 의한 것이다. 맞죠? 3번이라고 의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병조판서 주자. 그리고 나중에 감사 인사하러 오면 그때 잡아 죽이자. 밑에 길동이 방을 붙여서 자신의 요구하는 바를 확실하게 밝히죠. 병조판서. 길동의 아버지는 길동이 춤과 효를 모두 어겼다고 해서 이해되잖아요.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됐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발화 주체는 복수이지만 실제 인물 길동 한 명의 생각이다.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길동의 비판적 시각이 들어있다. 길동이 벌인 일에 제3자의 개입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없잖아요. A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길동이 반. 됐죠? 그 다음에 나 죄 없다. 나는 관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혀서 뺏은 재물을 다시 뺏어서 백성들한테 돌려준 거다. 나 죄 없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나 좀 있으면 조선을 떠난다. 이게 A의 내용입니다. 제3자의 개입은 여기 절대 들어있을 수 없다. 길동이의 태생에 대한 설명. 됐죠? 나는 천비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길동이의 한 있었죠? 길동이 죄인이 되기까지 벌인 사건들의 윤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됐죠? 길동이는 결국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이 뺏은 재물을 다시 탈취한 겁니다. 됐죠? 알 수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 대체로 보면 이 한글 소설이 어휘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상황 이해를 잘 못하면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들을 많이들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홍길동전이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3년 전에 수능시험에 토끼전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토끼전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이 나오면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 일부, 그 다음에 낯선 지문 일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여기 제시된 지문의 상황은 정확히 좀 알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에 드러난 임금의 태도 변화, 도식화할 때 가나에 들어갈 말은 간단하죠. 길동이 잡아들이라고 엄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길동이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다? 됐죠? 밑에 있는 거. 도적인 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주기 위해서다. 임금을 기만하고 있는 길동을 가만둘 수 없어서다. 길동이를 잡아들이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 기역 때문이죠. 기역 때문에. 됐죠?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지금 임금이 열받은 거 아닙니까? 됐죠? 왜? 국가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잡는 일을 그만뒀다. 그럼 이건 갈등이 고조된 거고 이건 갈등이 해소된 건데, 갈등 고조의 원인은 뭐고 갈등 해소의 원인은 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갈등 해소의 원인은 뭐 때문이죠? 결국 길동은 약속을 지킬 것이니 더 이상 그를 잡지 마라. 됐죠? 이게 당연히 C죠. 됐죠? 그럼 답은 뭐가 답이 되는 게 맞아요?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해되죠? 홍길동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이 홍길동전하고 아까 저는 치전을 함께 좀 알아두라 그랬죠. 홍길동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소설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무슨 맨 해서 아이언맨 해가지고 영화들이 나오죠. 이 영웅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사회 문제를 영웅들이 해결한다는 건 결국 뭘 전달하기 위해서냐면 사회 제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에서 길동이가 결국 관리들이 약탈한 재물을 찾아서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것 자체가 결국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사회 제도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럼 홍길동전의 활약상 자체는 사회 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영웅 영화들을 보면 그 영웅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홍길동전에서 길동이는 결국은 적소차별의 한과 병조판서 벼슬을 받죠. 그리고 한풀이합니다. 근데도 결국은 조선을 떠나서 율도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세계를 구현한다는 건 이 조선이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결국 길동이가 율도국을 건설하는 것도 결국 우회적으로 조선 사회의 제도적 모순이 정말 고치기 어렵다. 진짜 완고하다. 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력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홍길동전의 지문 이해도 좀 하시고 어휘도 좀 꼭 익히시고 됐죠? 그 다음에 홍길동전의 창작 의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홍길동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모의수능 전까지 EBS 수능 특강은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6월 모의수능을 위해서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약간 무기력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6월달 모의수능에서 내가 영역별로, 과목별로 몇 등급을 받을지 목표를 좀 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빨리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3 학생들은 만약에 6월 모의수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수시를 지원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알았죠? 6월 모의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됐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